안녕하세요. 밴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뿌리니 절대 지켜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집 사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될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강의 시간에 주택 구매를 위해서 대출받는 과정과 그리고 pre-approval, firm approval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이 주택 구매를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할 현금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돈 세탁 아니면 불법 자금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할 그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여러분이 그 대출 신청을 하실 때 그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할 돈이 어느 은행 계좌에 있는지 그 통장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돈은 보통 3개월 정도 앉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통장 계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 통장 계좌 여기에 돈이 앉아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다운 페이먼트를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친척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이제 기프트 형식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통장에 있는 계좌를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 돈을 나한테 기프트로 준다라는 기프트 레터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의 돈의 출처가 좀 불명확하다라고 하시면 통장 계좌에 넣어놓고 꼭 3개월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째, 일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지 마세요. 보통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출을 신청을 할 때 대출 기간에서는 최근에 받은 페이스톱 3개 정도, 그러니까 한 2-3개월 정도의 그 페이스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년 전에 6개월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풀타임에다가 초과 근무를 했다고 해도 최근 3개월 동안의 페이스톱이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줄이시거나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하셨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아예 소득을 증명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신다면 가능하면 풀타임, 그러니까 주 40시간은 기본으로 근무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초과로 근무를 하시면 소득 증명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일을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일을 줄이지 마세요. 다음 3번째, 대출을 받기 전에 이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택 대출을 받을 때 이 조건이 뭐냐면 permanent, full-time으로 probation이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직을 하셔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면 보통 probation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 기간 안에는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기준으로 여기에서 받는 소득 이걸로 대출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주택 구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직을 하는데 프로모션이 되어서 훨씬 더 연봉이 높아진다 라고 하시면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주택 구매를 늦추시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일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 조언은 모기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째, 할부로 차 사지 마세요.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할부라던가 어쨌건
빚을 지고 있으면 그 빚을 진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택 구매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자동차는 할부로 사지 마시고요. 그건 주택 구매를 하고 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자금 대출 받은 거나 아니면 미리 할부 뭐 해놓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 빚은 갚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택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원하시는 대출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신용 점수를 깎게 하는 공과금, 신용카드, 핸드폰 비용 절대 늦게 내지 마세요 입니다. 여러분이 밀린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늦게 냈다거나 뭔가 이런 늦게 페이먼트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신용 점수를 깎게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신용카드도 늦게 내고 이렇게 밀리는데 모기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해서 대출 금액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용점수 관리 잘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오토로 이렇게 페이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설정하셔서 그냥 잊어버리시고 신용카드 사용하실 때는 내가 그 신용카드 한도의 한 50% 밑으로만 사용하시고 갚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은 신용 점수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평소에 안 쓰던 신용카드를 이제 이 카드 안 쓰니까 없애자 해서 캔슬을 하면 여러분이 그 신용 크레딧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용 점수에.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계시고 캔슬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불인이 절대 지켜 강의 8번째 시간 집 사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된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정말 어디까지나 제너럴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특정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하시고요. 조금 더 정확한 그리고 조금 더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조언은 모기지 전문가 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